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요구를 던진 바로 그 순간 평택 미군기지 협상장에서 미국 외교관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주한미군은 혼란에 빠졌고 펜타곤은 침묵했습니다. 미국 전용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서울로 향했죠. 45분 후 그는 수술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의료 최고를 외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크로스 부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물 좀. 말이 끊겼습니다.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119.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니, 여긴 한국이었습니까? 의무대 호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크로스, 61살, 미 국방부 고위 외교관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조지타운 박사, 펜타곤 25년 경력. 한미방위비 협상 실무 총괄이었죠. 제 한마디가 수천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날 아침 워싱턴은 차가웠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명확했죠.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라.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었습니다. 주둔 비용 전액이었죠.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겁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로스, 자네가 가게. 평택으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모두 숫자였죠. 저는 25년간 이런 숫자들과 싸워왔습니다. 감정 없이 냉정하게. 동맹은 계약이다. 제 신념이었죠. 평택 미군기지 회의실, 한국 측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연간 3,500억 달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동맹은 협박이 아닌 신뢰 위에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협상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만으로 동맹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70년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말을 잇던 중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죠.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까? 부차관보님?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짚었습니다. 차갑더군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계속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가슴에 쇠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크업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차관보님. 고함이 들렸죠.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누군가 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 쉬세요. 의무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혈압 70으로 떨어집니다. 숫자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다루던 숫자였죠. 3,500억, 25년, 70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혈압 70, 맥박 45. 이건 제 생명이었으니까요. 심전도. 차가운 패드가 가슴에 붙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죠. 삐삐 불규칙했습니다. ST 상승.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서울 아산으로 이송. 한국군 의무병이 외쳤습니다.
헬기 준비.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곧 도착합니다. 한국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해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복도가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였습니다. 4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45분.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까?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 국적도 제 직함도. 오직 한 가지만 물었죠. 의식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신히. 좋습니다. 계속 깨어 계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프로펠러 폭음이 귓속을 채웠습니다. 헬기 내부는 좁았죠. 의료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금속 천장이 흔들렸죠. 아니, 제가 흔들렸습니까? 혈압 확인합니다.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죠. 마스크 너머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제 팔에 커프를 감았습니다. 75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저는 작전 헬기를 수백 번 탔습니다. 펜타곤에서 전장으로, 전장에서 회의실로.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이번엔 제가 목표물이었습니다. 구출 대상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환자라는 게 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지금은 환자세요.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는 평생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부차관보, 박사, 협상가. 하지만 지금 저는 그냥 환자였습니다. 헬기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움켜쥐었죠. 간호사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합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저를 진정시켰죠. 창밖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었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강이 흐르고 있었죠. 한강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밤이었지만 불빛이 가득했죠. 도로마다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이 도시가 저를 살리고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기다린다니.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아래로 보이는 불빛들이, 도로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3분 후 착륙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심전도, 링거.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죠. 침착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헬기가 하강했습니다. 건물 옥상이었죠. 헬기장이 보였습니다. H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이송 시작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죠. 서울 한복판에서 별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요. 좋은 징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졌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천장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순한 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혈압 75, 맥박 60. 제 정보였습니다. 숫자로 환원된 저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심혈관 센터라는 글자가 보였죠. 시술실 준비 완료.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3분 후 시작합니다.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정확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기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크로스 씨, 들리세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어요. 지금 뚫어야 해요. 스텐트를 넣을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간결했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0분 정도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 말이 묘했습니다. 저는 평생 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수면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본 건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넷.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었으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던 그 손들이 말입니다. 제 심장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흰색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죠.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가 서 있었죠.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시술 잘 끝났어요. 얼마나? 목이 쉬었습니다. 의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45분 걸렸어요. 스텐트 삽입 성공했습니다. 혈류 정상이에요. 45분. 그 시간 동안 제 심장이 고쳐졌습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에서 45분이면 회의 시작도 못했죠. 통증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만졌습니다. 둔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아까 그 쇠망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아요. 이틀 정도 안정이 필요해요. 그 후엔 재활 시작할 겁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죠. 모니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었습니다.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여긴 어디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서울입니다. 아산병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여긴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죠. 어젯밤 헬기에 있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당신, 헬기에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 그녀가 혈압을 쟀습니다. 체온을 확인했죠. 링거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없었죠. 한국 의료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니. 펜타곤에서 당연한 건 승리였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당연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저는 말했습니다. 서류부터 썼을 겁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류요? 보험, 신분, 동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먼저 묻습니다. 보험이 있느냐고.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달라요.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물어요.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묻는다. 그 순서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나라는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류는 나중이었죠. 오전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5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 전공의 인턴. 모두 차트를 들고 있었죠. 어제 시술 진행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말했습니다. 좌전하행동맥 90% 협착, 스텐트 3.5mm 삽입, 혈류 재개 확인. 정확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죠. 저는 평생 숫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달랐습니다. 이 숫자들은 생명이었으니까요. 경과 좋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보행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감사는 형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의료진이 나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죠. 생명이 흘렀습니다. 나는 강철의 심장을 가졌다고 믿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린 건 인간의 손이었다. 오후,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산책 나가실래요? 복도만요.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링거를 끌고 가는 중년 남자. 모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 회복 중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퇴원이 목표예요. 건강해져서 나가는 거요. 퇴원이 목표. 그 말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병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다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 서울의 저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살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외교관, 한국병원서 심장 시술바닥. TV 뉴스였습니다. 제 사진이 나왔죠. 평택회의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백악관, 독일 미군 병원 이송 검토 중. 저는 침대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자막이 흘렀죠. 한미방위비 협상 핵심 인물. 긴급 치료 중. 이젠 내가 뉴스로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실 전화였죠.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예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크로스입니다. 가브리엘 브라운이야.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죠. 들었어. 심장 시술 받았다며? 네, 그렇습니다. 전용기 보낸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로 옮겨.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치료마저 받아.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죠. 크로스, 이건 명령이야. 백악관 지시다. 명령. 그 단어가 제 귓속을 쳤습니다. 저는 25년간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명령이 낯설었죠. 저는 환자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치료 마칠 겁니다. 정치적 문제야. 브라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병원에 잡혀있는 꼴이야. 잡힌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방문객이 왔습니다. 미 대사관 영사였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크로스 부차관보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국의 뜻입니다. 영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송 동의서예요. 서명하시죠.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부차관보님, 영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국익 문제입니다. 국익?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 생명이 정치 도구입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들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환자 이송 문제입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주치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송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 판단입니다. 주치의가 영사를 봤습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영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주치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환자가 흥분하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두세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생명만 다룹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생명은 안에. 이 나라는 그 순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25년간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가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명이라고. 워싱턴의 냉기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심장 소리가 더 크군요.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었죠. 명령이 아닌 생명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들렸죠. 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처음 보는데요? 오늘 당직이에요. 그녀가 트레이를 내려놨습니다. 약이 놓여 있었죠. 파란색 캡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먹던 약은 흰색이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새 처방이에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낯설었습니다. 차트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차트를 봤습니다. 오늘 처방 목록을 확인했죠. 파란색 캡슐은 없었습니다. 차트에 없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게 누가 시켰습니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트레이를 떨어뜨렸죠. 철컹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죠.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낯선 간호사를 봤습니다. 너, 누구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병동 사람 아니야. 낯선 간호사가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뒤쫓았죠. 잡아!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떨어진 약을 봤습니다. 파란색 캡슐. 저걸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후 주치의가 왔습니다. 보안팀도 함께였죠. 크로스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저 약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치의가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사실로 보냈죠.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과다 복용량이에요. 과다 복용?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주치의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약해지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려 했군요.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한국병원 의료사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 했겠죠. CCTV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주차장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낯선 간호사와 군복 입은 남자.
미군이었습니다. 계급장이 보였죠. 대령이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입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평택 기지 소속이에요. 그레이슨.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강경파였죠. 한국을 압박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 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를 공격하려고.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사 들어갈 겁니다. 병원이 달라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복도를 지켰죠.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신분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환자 보호 작전이에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지킬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지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담당 간호사가 왔습니다. 차를 가져왔죠. 마시세요. 진정되실 거예요.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그녀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환자를 지키는 거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환자예요. 우리가 지켜야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국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고. 정치 도구로 만들려 했다고. 새벽 담당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못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여긴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용감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부하셨잖아요. 그 양말이에요. 본능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본능이 선생님을 지켰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죠. 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이 밝아졌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음모로 감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를 지켰다. 인간으로.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속 지킬게요. 끝까지요. 그 말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죠. 형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 사건으로 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진술 필요합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CCTV 분석 결과 그레이슨 대령이 위조 간호사를 매수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체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집행 예정입니다. 형사가 답했습니다. 1시간 후 미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택 기지 법무관이었죠. 크로스 부차관보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은 단지 부차관보님 안전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법무관이 말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 안전입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법무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 생명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오후 3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군 대령 한국병원서 환자 해치려 시도. CNN 헤드라인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국병원 미 외교관 사건 은폐 의혹. 자막이 흘렀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 저는 TV를 껐습니다. 진실은 뉴스를 타지 않는군요.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크로스 부차관보. 고함이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소리쳤죠. 저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죠. 조용했습니다. 도시는 소란과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믿는 건 누구인가?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조국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심전도 모니터가 빨라졌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했죠. 가슴이 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죠. 선생님,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심박수 높아요. 그녀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제가 말했습니다. 바깥이 시끄럽습니다. 기자들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환자예요. 그게 전부예요. 환자. 그 단어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환자. 숫자가 아니라 사람. 두려워 마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심박수가 천천히 안정됐죠. 삐삐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죠. 기자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정의는 두려움 없이 걸어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죠.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한국. 첫 문장이었습니다. 평택에서 나는 쓰러졌다. 협상장이 아닌 바닥에서 말이다. 두 번째 문장.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일어났다. 한국의 손으로. 세 번째 문장.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글이 됐죠. 글이 진실이 됐습니다. 이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뛰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이 밝아지고 있었죠.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담당 간호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무슨 글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실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 말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글이 될 거예요. 그래야죠. 저는 노트를 만졌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걸 써야 합니다.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었죠. 진실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재활 시작합니다. 재활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계단 20개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계단이 보였죠. 20개.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요. 치료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 계단씩요. 첫 번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두 번째, 숨이 가빠졌습니다. 세 번째, 가슴이 조였습니다. 멈추시겠어요?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땀이 났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계단에 섰습니다. 반이었죠. 잘하고 계세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11번째, 12번째.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15번째, 16번째. 정상이 보였습니다. 두 계단만 더.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17, 18, 19. 마지막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그리고 올랐습니다. 20번째 계단. 정상이었습니다. 해내셨어요. 치료사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이 내려다 보였죠. 해냈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난간이 아니라 신념을 붙잡고 오르셨어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오후 주치의가 왔습니다. 산책 더 해볼까요? 층 내려가도 괜찮아요.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아병동이요. 주치의가 답했습니다. 아이들 보면 힘이 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내려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소아암병동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복도가 달랐습니다.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동물들, 꽃들, 무지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방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5명쯤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도 있었죠. 마스크를 쓴 아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응, 심장이 아파서 왔어. 저도 아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백혈병이래요. 많이 아프니?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죠. 너도 곧 나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그 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곧 낫는다고.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방문객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의료관이었죠. 크로스 씨,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케이스를 분석했습니다. 의료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놀랍더군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45분, 시술 45분. 완벽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닥터 헬기, 이송 네트워크, 시술 프로토콜. 모두 교과서적이에요.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시겠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프랑스 응급의료 개선에 자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료관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오후,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차관이었죠. 크로스, 이제 그만해.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레이슨 사건, 한국 편들지 마.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 아니야? 우리?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살렸습니까? 워싱턴입니까? 서울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끝났어. 차관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회진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경과 아주 좋아요. 내일 모레면 퇴원 가능합니다. 퇴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계단도 오르셨고 심전도도 안정됐어요. 주치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돼요. 병동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축하드려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 개인이 아니에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승리예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받았죠. 응급 헬기 이송, 심장시술, 일주일 입원.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응급환자 동일 적용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됐습니다. 미국이라면 10만 달러였을 겁니다. 아니, 20만 달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 10분의 1이었죠. 공정은 가장 강력한 설득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죠. 주치의, 간호사들, 재활치료사, 원무팀. 20여 명이었습니다. 마치 가드 오브 아너처럼 서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예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손편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거였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선생님은 용감한 환자였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우레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박수는 전장의 나팔보다 웅장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다리들, 사람들. 모두 움직이고 있었죠. 조용한 강국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수신자는 워싱턴, 펜타곤, 싱크탱크, 언론사였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동맹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닌 신뢰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배움의 대상입니다. 평택의 쓰러짐, 헬기의 긴박함, 시술실의 침착함, 간호사의 따뜻함, 음모의 어둠, 그리고 진실의 빛. 모두 썼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진실이 퍼져나갔습니다.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죠. 면세구역을 지나며 한국을 봤습니다. 질서정연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벨트를 맸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서 내 심장은 멈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강하게.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내게 묻지 않았다. 국적도 보험도 직함도.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했다. 예.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죠. 저 아래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내 임무는 분명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강국의 방식을 세계에 전하는 것.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25년간 동맹을 숫자로 계산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택 바닥에서 나는 숫자가 아닌 숨을 배웠다. 눈을 감았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티세요. 곧 도착합니다. 의사의 확신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서쪽으로, 미국으로. 하지만 제 심장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죠. 금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내 심장은 한국에서 멈췄고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했습니다.